오키나와 여행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키나와는 일본 남부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독특한 문화와 역사로 유명합니다. 오키나와의 면적은 제주도보다 대략 53% 정도 더 작은 섬입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키나와를 크게 살펴보면 북부, 중부, 남부, 주변 섬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야나바루 국립공원과 히지 폭포와 같은 자연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과 추라우미 수족관 등이 있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키나와의 상업지역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메리칸 빌리지와 같은 현대적인 쇼핑 및 놀거리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류큐무라 같은 전통 문화 체험 공간도 있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슈리성과 오키나와 전쟁 박물관에 있어 오키나와의 과거 전쟁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음식점이 많은 국제거리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 주변에는 여러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시가키섬, 미야코섬, 이리오모테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섬들은 아름다운 해변과 청정한 바다로 유명하며 스노클링과 다이빙 같은 해양 활동에 적합합니다. 오키나와에 여행 가기 전에 류큐 문화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가면 좋습니다. 류큐 왕국은 1429년부터 1879년까지 현재 오키나와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한 독립왕국입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와 활발한 무역을 통해 번영했으며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켰습니다. 1879년 일본에 공식 병합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자치를 유지했습니다. 이곳은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리조트가 발달해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방문하기에 좋은 달은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장마 전후로 날씨가 온화하고 습도가 낮아 관광하기에 적합합니다. 평균 기온은 20에서 25도 정도로 따뜻하며 해변 활동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또한 4월에는 오키나와의 전통 축제인 나하하리와 같은 문화 행사도 열려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습니다. 피크 시즌인 여름방학 전이라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에서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구글 평점이 좋고 리뷰수가 많은 순서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평점은 4.6점, 리뷰수는 56,751개입니다. 이 수족관은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위치한 해양 수족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와 시설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고래 상어와 만타 가오리 등 대형 해양 생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족관 내부는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호초, 심해 생물, 열대어 등 다양한 테마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외부에는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는 돌핀 라군과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풀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거리입니다. 평점은 4.2점, 리뷰수는 2279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주요 상업거리입니다. 약 1.6km에 걸쳐 있으며 오키나와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제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상업지구로 현재는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가게 등이 있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오키나와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거리는 낮과 밤 모두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야간에는 화려한 불빛과 음악이 어우러져 활기를 띱니다. 다음은 슈리성입니다. 평점은 4.2점, 리뷰수는 28,083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본섬에 위치한 성으로 과거 오키나와 왕국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슈리성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류큐 왕국의 왕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류큐 왕국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예로 일본의 전통 성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의 주요 건물인 정전은 붉은색과 황금색이 어우러져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며 내부에는 고풍스러운 장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은 여러 차례 화재와 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1992년에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발생한 큰 화재로 일부 건물이 다시 소실되었으며 현재는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원 작업 중이지만 일부 구역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재건축된 부분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슈리성은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 주변에는 정원과 산책로가 있어 자연과 역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평점은 4.2점, 리뷰수는 18,088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차탄에 위치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미국과 일본 문화가 합쳐진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곳이 피카츄 타운으로 변신하여 전국적인 피카츄 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포켓몬 관련 캐릭터들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만좌모입니다. 평점은 4.2점, 리뷰수는 18,069개입니다. 이곳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 서해안에 위치한 관광 명소입니다.
높이 20m의 절벽 위에 펼쳐진 넓은 잔디 지대로 이곳에서 보는 바다와 파도가 부딪히는 장관으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만좌모라는 이름은 만명이 앉을 수 있는 들판이라는 의미로 왕이 이곳을 방문하여 감탄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일몰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몰 시간에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절벽의 형상은 코끼리 코를 닮았다고도 하여 사진 촬영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산책을 즐기거나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다음은 세나가섬 우미카지 테라스입니다. 평점은 4.3점, 리뷰수는 16,719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남쪽으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세나가섬에 자리한 인기 관광지입니다. 하얀색 건물들이 계단식으로 배치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쇼핑, 식사,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모여 있어 여행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오키나와 지역의 특산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아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현지 재료를 사용한 음식과 디저트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카페가 많습니다. 또한 해변과 인접해 있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마카지 테라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연인,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해양 박람회 기념공원입니다. 평점은 4.5점, 리뷰수는 15,391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본섬 북부에 위치한 해양 테마 공원입니다. 1975년에 열린 해양 박람회를 기념하여 조성된 이 공원은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시설과 전시물이 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 외에도 돌고래와 바다 사자쇼를 볼 수 있는 오키짱 극장, 다양한 열대 식물과 꽃이 있는 온실 정원으로 난과 희귀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열대 드림 센터, 오키나와의 해양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전통 어업 도구와 배, 류큐 왕국 시절의 해양 활동 등을 전시하고 있는 오키나와 해양 박물관, 공원 내에 위치한 해변으로 바다에서 수영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에메랄드 비치, 전망대에서 공원과 주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양 엑스포 기념탑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자연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월드입니다. 평점은 4.2점, 리뷰수는 14,749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 위치한 대형 테마파크로 오키나와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약 5km에 이르는 석회암 동굴로 종유석과 석순이 가득한 규카센도 동굴, 독사인 하부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과 정보를 제공하는 박물관인 하부 박물관, 류큐 왕국 시절의 전통 건축물을 재현한 공간으로 오키나와의 전통 의상 체험, 공예 체험, 전통 무용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류큐 왕국 성, 전통 공예품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자기, 유리공예, 직조 등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오키나와 전통 공예 마을, 오키나와의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열대 과일 농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카무입니다. 평점은 4.3점, 리뷰수는 13,607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로 다양한 쇼핑, 맛집, 놀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몰에는 유니클로, 갭, 포켓몬 센터와 같은 유명 브랜드 상점들이 있으며 일본 전통 음식부터 국제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맛집과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자주 열리며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나고 파인애플 파크입니다. 평점은 3.8점, 리뷰수는 8,498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북부 나고시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파인애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20세기 초부터 파인애플 재배가 시작된 오키나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으로 운행되는 파인애플 모양의 카트를 타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크 내에서는 신선한 파인애플은 물론 파인애플 와인, 주스, 케이크, 초콜릿 등 다양한 파인애플 제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룡 테마 모험 구역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성인 1,200엔, 어린이 600엔입니다. 다음은 코우리 대교입니다. 평점은 4.4점, 리뷰수는 6,039개입니다. 이곳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1960m의 길이의 다리입니다. 2005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오키나와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로 멋진 바다의 경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건널 수 있어 다리 위에서 바다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코우리 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코우리 섬은 사랑의 섬으로도 불리며 섬 북쪽 해변에는 하트록이라는 바다 모양의 바위가 있어 많은 커플들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이 섬은 류큐 왕국 시대부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키진 성터입니다. 평점은 4.3점, 리뷰수는 5,257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북부의 나키진 마을에 위치한 유적지로 류큐 왕국 시대의 성이었습니다. 나키진 성은 13세기 건축되기 시작해 15세기에 완성되었으며 1429년 류큐 왕국에 통일된 후에는 정부 관리의 거주지로 사용되었습니다. 1609년에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성터는 약 1.5km의 길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열리는 벚꽃축제 기간에는 더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터 내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고 전시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류큐 왕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터 주변의 풍경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워 산책과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은 가스렌 성터입니다. 평점은 4.4점, 리뷰수는 4,221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본섬 우루마시 지역에 위치한 유적지로 류큐 왕국 시대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터는 석회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와 인접한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12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에는 아지 아마와리가 이 성을 점령하고 번영시켰습니다. 아마와리는 해외 무역을 통해 성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망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1458년에 패배하여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성터는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중요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성벽과 건물 잔해를 볼 수 있으며 발굴된 유물과 성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의 높은 위치 덕분에 주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터는 무료로 개방되며 방문객들은 계단을 오르며 성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와 우타키입니다. 평점은 4.3점, 리뷰수는 4,185개입니다. 이곳은 류큐 왕국 시절의 종교적 유적지입니다. 오키나와 남부 난조시에 위치한 이곳은 숲과 귀암 개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류큐 왕국의 중요한 종교적 위식과 제례가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볼거리로는 삼구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삼각형으로 맞닿아 형성된 통로와 신성한 물을 받는 도기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 무휴로 개방되며 입장료는 300엔입니다. 관광 소요시간은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츠보야 도자기 거리입니다. 평점은 4.1점, 리뷰수는 2019개입니다. 이곳은 나하시 중심부에 위치한 도자기 제조 지역으로 오키나와 전통 도자기의 중심지입니다. 17세기 류큐 왕국 시대에 형성된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많은 도자기 공방과 상점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오키나와 도자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츠보야 도자기 거리는 약 300m 길이의 돌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도자기 상점과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는 츠보야 도자기 축제가 열려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에다곳입니다. 평점은 4.4점, 리뷰수는 2627개입니다. 이곳은 오키나와 본섬의 온나촌에 위치한 해안지대로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블루 케이프라는 해저 동굴은 인기 스팟입니다. 이 동굴은 햇빛이 해수면을 통해 들어와 동굴 내부를 푸른빛으로 물들여 매우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통해 동굴 내부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변에는 해양 생태계가 풍부하여 다양한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치와 바다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하도록 권장되며 기상 조건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키나와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